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쉐어하우스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방 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스페어 키를 만들러 열쇠방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볼게요. すみません。はい。合鍵を作りたいんですはい、鍵、はい、どうぞ。これなんですけど。これはね、ちょっはいと高いやつでね、はいまず3300円ですね。この鍵の、このキャップは、なんか使われます？オートロックとか。使ってないです。あ、そういうのではない。はいあ、ここからね、もう作るので、キャップがありません。あ、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これはすぐ作れますか？すぐ出ますか？時間ね、30分ぐらい欲しいです。1時半まで来たらいいですか？ああ、1時半大丈夫ですよ。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30분 걸린다고 하니까 근처에서 밥을 먹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먹었던 식당인데 가성비가 괜찮아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すみません。エビ天そば一つお願いします。エビ天そば。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ど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스페어 키를 만들었습니다. 3,300엔 들었는데 이 키가 좀 비싼 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000엔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을 소개도 하고 이사를 하게 된 이유와 발생한 비용 그리고 며칠 자취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먼저 방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은 저희 집 현관문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방금 만든 스페어 키와 자전거 키 그리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으면 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면적은 12조로 혼자 살기에는 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관 바로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기랑 욕조가 같이 있습니다. 커튼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캐리어가 2개나 있어가지고 일단 캐리어 2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일단은 쌀이랑 이것저것 좀 넣어놨습니다. 아직 청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쉐어하우스 하우스메이트가 준 쓰레기통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쪽에는 테이블 한 대랑 그리고 전기밥솥이랑 전기포트 그리고 밑에는 난로가 한 대 있어요. 이거는 쉐어하우스 하우스메이트가 준 건데 제가 전기장판이 없어가지고 난로를 준다고 하길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대가 있고요. 인덕션이 있고 그리고 그릇이랑 젓가락, 식기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돌돌이인데 청소는 보통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기를 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청소를 한번 하고 걸레질을 하니까 굳이 청소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이 칸막이를 닫으면 공간을 2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이제 방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 금방 시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 조그만한 책상에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는 전에 살던 분이 두고 간 이불이랑 베개 그리고 제 가방이 있고요. 위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바구니 옷을 정리해 두고 있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행거가 하나 있고요. 밑에는 빨래 바구니, 위에는 자주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한 대 있고 마지막으로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외관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작동은 잘 됩니다. 저는 흡연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흡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충 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집은 월세가 40,000엔이고요. 관리비가 5,000엔, 수도세가 매달 고정으로 2,000엔, 마지막으로 화재 보험료가 880엔씩 나와서 한 달 고정 비용이 47,880엔이에요. 여기서 가스비랑 전기세가 추가로 나오는데
전에 살던 분 말로는 평균 4,000엔에서 5,000엔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대충 한 달에 52,000엔에서 53,000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도 했고, 일본은 자취를 하게 되면 보통 가구랑 전자제품 등을 다 직접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침대 등만 사도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정도 비용을 쓰면서까지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게다가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 제가 다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귀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왜 이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일하는 곳에 한국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한국에 돌아간다고 본인 집으로 이사를 오면은 집에 있는 가구를 전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번 보러 놀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방도 넓고 책상, 의자, 침대 등등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은 일본에서는 평생 자취를 못할 것 같아서 그대로 계약을 양도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집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다 옮겼고요. 이사를 도와주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포트는 전에 살던 분이 1년 렌탈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이어서 사용하려면 저도 렌탈을 이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만엔을 내고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 5종을 그냥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계약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처음에 계약하러 갈 때 어쨌든 집을 양도받는 거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단 외국인이라서 보증회사를 무조건 끼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회사 비용이 한 달 월세 절반이었으니까 23,500엔 들었고요. 무알코올 맥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22,000엔, 그리고 무슨 라이프 서포트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근데 그걸 처음 계약할 때 2년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22,000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문제가 사실 자주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걸 내가 왜 가입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면은 전에 살던 분도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1년 남아있는 게 아니냐고 조금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명의가 바뀌면은 무조건 새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집으로 와서 라이프 서포트에 대해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어떤 친구는 일본 사람도 가입을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봤는데 부동산 쪽에 내는 중개 수수료가 조금 비싸 보이는 거예요. 양도를 받는 거라서 부동산 사람이 직접 집을 소개해준 것도 아니었고 집도 제가 직접 가서 다 보고 설명도 전에 살던 분한테 들었었는데 계약서만 작성한 건데 22,000엔까지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방도 직접 다 받고 그대로 양도만 맞는 건데 중개 수수료를 조금 저렴하게 안 되냐고 아주 예의 바르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중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는 건 좀 어렵고 대신 라이프 서포트를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에 살던 분 1년이 남았으니까 그 라이프 서포트 측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제 번호로 변경만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좀 편법을 써서 번호만 바꿔놓고 이용할 때는 전에 살던 분 이름을 대고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운이 좋게 22,000엔 비용을 절감해서 월세를 빼고 계약할 때 총 45,500엔 비용만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구매를 했으니까 3만엔 플러스해서 총 75,500엔이네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급보금 7만엔을 타이밍 좋게 받아서 다행히 이사 오면서 발생한 비용 대부분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취 3일차 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하우스메이트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었는데 이제 주 5일 출근을 하고 나서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집에서 편하게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1년만 살 거면은 쉐어하우스가 짐이 안 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사를 하면 전출 신고랑 전입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을 담당하는 구약소에 가서 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이사 온 주소의 구약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살던 곳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 온 곳이나 전에 살던 곳이나 구약소 위치가 정말 애매한 곳에 있어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좀 애매하고 걸어가기는 좀 멀고 버스를 타고 갈 수는 있는데 버스는 또 타기 싫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면 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서 또 줄 서서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고 하다 보면 쉬는 날이 또 순삭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버 카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전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이나 포털이라는 어플인데 이걸 다운받은 후에 마이너버 카드를 이렇게 스캔하면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한 후에 밑에 히코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전출 신고가 가능하고 접수가 돼서 처리까지 완료되면 그때 전입 신고만 하러 사시는 근처 구약소에 가시면 됩니다. 아마 전입 신고도 여기서 미리 정보를 다 입력하기 때문에 가서 뭐 따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출 신고는 접수를 하고 처리되는 데까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는 처리 중 상태라서 처리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만 하러 근처 구약소에 갈 예정입니다. 이걸 몰랐으면 멀리까지 가서 직접 수기로 서류도 작성하고 했어야 했는데 덕분에 2-3시간 정도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입신고하러 갈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약소에 갔다 왔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랑 전출신고를 다 끝냈다고 말하니까 종이에 이름이랑 사인만 하고 그리고 마이너버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정도 기다렸습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미리 안 하고 2군데 왔다 갔다 했으면 하루로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카드랑 마이너버 카드에 새로운 주소가 생겼어요. 이로써 진짜 이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